1, 2블라인드, 이번 핸드는 빅블라인드 자리에서 이제 히어로가 에이스킹 수디스를 딜링 받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언더더건에 있던 플레이어가 림프 콜이었고요. 이 핸드는 약간 좀 타이트 패시브한 플레이어, 그리고 뒷자리에 있던 플레이어가 갑자기 이제 22개 레이즈를 했습니다. 미들 포지션이고요. END도 약간 타이트한 플레이어.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분들은 폴드를 하고, 히어로가 콜, 그리고 언더더건 플레이어가 콜을 해가지고, 팟은 총 66개가 되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플랍이 열렸는데요. 플랍은, 네. 자, 여기서 이제 히어로는 책, 그리고 여기도 책, 그리고 오픈 레이즈 했던 핸드가 60개 레이즈를 했고요. 그럼 이제 히어로가 자신의 핸드가 이제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60개, 200개 더 이렇게 리레이즈를 했고요. 언더더건 핸디는 갑자기 이제 올인, 그리고 미들 포지션의 핸디도 올인.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올인 콜 하는 플레이를 했었고, 이제 턴 리버, 리레이즈 올인했던 핸드는 이제 넛 플러시고 에어라인이어서 이제 스택을 한 방에 전부 다 넘어가는 이런 핸드였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홀덤 닥터 제이님과 한번 얘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홀덤 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가 이제 빅블라인드 포지션에서 에이스 킹을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언더더건에서 2개, 그러자 이제 미들 포지션에 있던 사람이 22개로 레이즈를 했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콜로 끊었고요. 그리고 이제 콜을 했고, 팟은 총 66개에서 플랍이 이렇게 오픈이 됐어요. 자,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에이스 킹이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도 체크를 했고, 그러자 이제 원래 오픈 배트 했던 사람이 60개 배팅. 그런데 여기서 이제 60개, 200개 더 배팅을 했죠. 이게 좀 굉장히 과한 벳이에요, 사실. 네,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언더더건 포지션에 있던 사람이 남은 스택을 다 이제 올인을 했고요. 여기 있던 플레이어도 다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오픈했더니 이제 언더더건에 있던 포지션에 있던 사람은 에이스 마담, 넛뽀플, 그리고 오픈 배터는 에어라인 이렇게 나왔는데요. 특별한 사연 없이 턴리버가 깔렸는데, 리버에 이제 하트가 뜨면서 에이스 마담이 플러시로 모든 팟을 가져가는데요.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놓고 말씀드리면, 이 히어로가 잘못한 부분이 한 2가지, 3가지 그 정도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프리플랍에요. 패시브한 사람, 타이트 패시브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개를 콜을 했고, MP 포지션에서 22개 배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핸드가 빅블라인드 포지션에서 받은 핸드잖아요. 그러면 이걸 단순히 플랫 콜로 22개를 콜만 할 생각이라고 하면 이 빅블라인드에 있는 이점을 전혀 못 살리는 거예요. 이 핸드는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는 본인의 핸드를 방어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핸드로는
한 높은 빈도 한 70% 80% 정도는 3벳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MP 포지션에서 플레이가 22개로 오픈벳을 하는 게 어떤 핸드인지 핸드 레인지를 좁히는 단계도 하나 이제 거칠 수 있는 거고요. 프로텍트 방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기도 하고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3벳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 높은 빈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플랫콜을 끊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 핸드가 좋은 핸드로 배팅을 했는지 뭐 나쁜 핸드로 배팅했는지 레인지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마지노럴 핸드 뭐 잭10, 킹마담 뭐 이런 핸드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 놓고 봤을 때에는 이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핸드가 나올지 어떤 핸드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끊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콜을 해서 한 66개가 됐는데 플랍이 이렇게 열렸죠. 그러면 이 히어로가 프리플럽에 벳을 안하고 콜을 했기 때문에 나 좀 약한 핸드야 라고 이제 트래블 론을 목적으로 이제 콜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킹이 맞은 상태에서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오픈베터가 이제 MP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더더건도 체크를 했는데 오픈베터가 60개 베팅을 했죠. 상당히 강한 벳이에요. 팟 사이즈 벳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실수가 나오는 게, 이 사람도 킹이 맞거나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고서는 이 60개 베팅이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컨티뉴에이션 벳을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60개 팟에 뭐 20개 혹은 30개 이렇게 베팅을 했겠죠. 근데 팟 사이즈 벳을 했다는 거는 이 사람도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플러시 드로우까지 깔려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 에이스 킹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60개 베팅이 아니라 한 30개 베팅 했으면은 뭐 부담없이 이제 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팟 사이즈인데 60개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좀 경각심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60개 200개도 이런 황당한 베팅을 했죠. 보통 이런 식의 베팅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컨티뉴에이션 벳을 했던 사람이 킹이 안 맞았거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면 너 날라가라 이런 벳이에요. 정말 네가 킹이 있냐 물어보는 벳이거든요. 근데 이게 뽀플도 깔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뽀플인지 이 사람이 뽀플인지 이 사람이 에이스 킹인지 뭐 킹마담인지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프리플럽에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단계가 전혀 없이 22개에 대한 걸 갖다 콜로 끊었기 때문에 핸드 레인지가 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올인을 했어요. 그러면 되게 패시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8셋, 3셋 혹은 뭐 뽀플 뭐 여러가지 핸드가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도 올인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에이스킹 가지고서 이 베팅을 한 게 실수인 이유가, 여기에서는 아무 사연이 없으면 이거 그냥 다 날라갑니다. 그냥 다 안 집어넣고 콜로 폴드하죠. 폴드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밸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 이 사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오픈 배틀 염두에 두고 이제 200개 더 베팅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핸드가 강하지 않은 상태면은 60개 베팅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이것만 페이하고 나머지는 하고 이제 폴드를 해야 정상인 건데, 이 사람까지 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 에이스킹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3파켓이나 8파켓 같은 걸로 22개 베팅을 처음에 오픈레이즈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도 스타트 핸드 자체는 타이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핸드로 이 미들 포지션에서는 베팅을 하기보다는 아마 콜로 끊었을 겁니다. 그런데 22개 베팅을 했기 때문에 킹 파켓 혹은 에어라인 혹은 에이스 킹 이런 핸드들이 나와야지, 갖고 있어야지만 이 스택을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결국엔 다 이제 올인 해가지고 이제 카드를 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에이스 마담이고
이 사람이 이제 에어라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60개 베팅한 거에 대해서 오픈베터가 60개 베팅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콜로 끊었어요. 예를 들어서 콜로 끊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도 당연히 콜을 할 겁니다. 너퍼플이니까 당연히 콜로 끊는데 이 200개까지 베팅을 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에이스킹이면 굉장히 강한 핸드지만 200개를 베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콜을 하고 이 사람이 날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승부가 돼서 뽀플 대 에이스킹 타피타키거 승부가 돼가지고서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오픈 배터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오픈 배터가 22개 베팅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뭘 들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타피타키 거니까 나 굉장히 쎄 라고 얘기해가지고 베팅을 한 거, 릴레이즈를 날린 거죠. 체크레이즈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사람이 에이스킹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뭐 3셋, 8셋 이런 걸로 체크레이즈를 이렇게 베팅을 시도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의 핸들을 높게 보고 올인을 이끌어냈으니까. 근데 스몰 쪽에 베팅했는데 에어라인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피타키커인데 자기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오버벳을 한 거예요. 근데 뒤에는 뽀플도 기다리고 있죠. 이 사람 콜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웨이로 들어갔던 사람이 플랍이 열리고 올인 했는데 다 콜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뽀플을 갖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뭐 킹마담, 킹, 에이스킹, 에어라인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승부를 보는 카드들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굳이 이거를 다 들어가 가지고서 승부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60개가 콜만 하고 남은 스택이 한 요 정도씩 남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턴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체크를 또 하겠죠. 안 떴으니까. 이 사람이 올인을 할 겁니다. 혹은 스택이 얼마 안 되니까 팟 사이즈 대비 스택이 얼마 안 되니까 올인을 하겠죠. 팟 사이즈 베팅도 한 사람인데 턴에서 올인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60개를 베팅을 했고 내가 콜? 얘도 콜인데 그 다음에 체크했는데 얘가 나머지 스택을 올인을 했어. 뭐지? 이거의 반을 끊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 올인 다 했어요. 꽤 많은 사이즈입니다. 한 180개 정도 되네요. 18개 칩이니까 180개 사이즈인데 스택 팟이 한 240개 정도, 240개 팟에 180개 사이즈다. 뭐 팟 커밋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 좀 센 벳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베팅을 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얘가 이제 이걸 콜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콜 했는데 얘가 올인을 했다는 건 굉장히 센 핸들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뽀플 갖고 이거 플랍 열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렇게 있다 가정할게요. 이거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베팅 해가지고서 네가 먹겠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위크한 폴드를 할 수도 있지만 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폴드나 콜을 턴 카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플랍에 이 상태에서 다 올인 해버리니까 뽀플도 들어오고 에어라인도 콜하고 불가항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턴에 이렇게 딱 뜨면서 체크했을 때 올인을 치면 이 사람이 프리플럽에 3벳을 안 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좀 힘들게 벌어졌네. 에이스킹인데 좀 아깝지만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폴드할 수도 있고요. 뭐 TPTK면 이 사람이 에어라인만 아니면 내가 이기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플랍에 올인을 함으로써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올인이 되나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올인이 되나 그런 거는 결과를 봤을 때는 콜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버스트 되는 거 똑같지만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 그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도 여기에서 뽀뽀리니까 이게 들어갈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팟을 다음 핸들을 플레이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일단 그런 여지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에 약간 좀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수는 프리플랍에 상대 핸들을 가늠하지 않고 플랫콜만 했다. 그래서 상대 핸드가 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실수고요. 두 번째는 플랍이 열리고 TPTK라고 해서 올인 승부를 봤다는 게 두 번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는 강하지만 강한 만큼 그 리스크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플레이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